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도 보자면 이제 맨 처음에 3&D 쉐이킹 과정에서 시퀀스 넘버를 뭐 그냥 x를 제로라고 합시다. 아까 여기 앞에서의 그 x를 제로라고 놓고 보자면 이제 0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시퀀스 넘버를 제로로 하고 에커노미즈 넘버를 1로 했죠. 그죠? x 플러스 1이죠, 이게. 이거는 y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퀀스 넘버 1, 이게 이제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에커노미즈 넘버는 이거는 y 플러스 1이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낸 것과 똑같은 거를 이제 여기서 시퀀스 넘버를 1로, 이게 x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커노미즈 넘버 1, y 플러스 1이죠. 요게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거니까, 그죠? 이 앞에서 보자면 3&D 쉐이크 아까 거였나? 네, 이거죠? 이거에서 이 세 번째가 여기에 시퀀스 넘버 x 플러스 1, 에커노미즈 넘버 y 플러스 1.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보내는 게 여기에서 처음에 시퀀스 넘버 x 플러스 1, 에커노미즈 넘버 y 플러스 1. 요거죠. 요게 x 플러스 1, 요게 y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이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퀀스 넘버 1, 요게 y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요게 x 플러스 1 플러스 보낸 데이터의 바이트 수죠. 네. 내가 493만큼 받았고 그 다음에 494부터 네가 보내면 된다. 그 뜻이 된다 이거죠. 요게 49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93바이트만큼 보내고 494가 에커노지로 갔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이제 보내죠. 어디서 보내냐? 서버에서 보내죠. 이제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서버에서 보내는데 이제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할을 해서 보낸다 이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만큼을 보내야 되는데 아까 뭐 이게 3700 몇 바이트였죠, 그죠? 플러스 HTTP 헤더까지 하면 양이 꽤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것을 우선 세그먼트를 나눠서 보낸다 이거죠. 네. 그게 요거죠, 요거. 이거 시퀀스 넘버는 여전히 1이고, 왜? 앞에서 보낸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에커노미즈 넘버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동안에 내가 보낸 데이터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낸 확인인데 여기에서 보면 나의 시퀀스 넘버 1이죠. 이건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도 여전히 시퀀스 넘버는 1이에요. 앞에서 데이터를 보낸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에커노미즈 넘버는 여기서 보냈던 확인, 여기서 받은 데이터의 여기서 받은 시퀀스 넘버 플러스 데이터의 길이만큼의 에커노미즈 넘버 그대로죠.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도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에커노미즈 넘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내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보내는 데이터는 여기 이제 데이터의 길이가 R0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얼마냐면 1460바이트죠. 그죠? 1460바이트짜리 세그먼트 하나 보냈으니까 그 다음 거 보낼 때는 시퀀스 넘버가 이제 1번에서 1460으로 1461로 늘어났죠. 그죠? 네.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된 거죠. 에커너지가 오지 않았어도 계속 나는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낸 만큼의 바이트 수를 늘려서 시퀀스 넘버를 증가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은 이제 이거 받은 거에 대한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받은 거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460 받은 거니까 2920인가요? 2921이 되겠지. 에커너지가 2921이 됐어요. 네. 여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데이터 1460 보냈고 두 번째 또 1460 보냈고 지금 우리 시나리오에서 이게 각각 1460, 1460이죠. 그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1460, 그 다음에 또 1460 네, 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에커너지는 이제 요거 플러스 292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y가 제로였다면 y가 제로였다면 여기가 1461이 될 거고 여기 1, 1461 얘는 2921이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에커너지 넘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는 이쪽에서 확인도 여전히 이쪽에 에커너지 넘버 즉 이쪽에서 보내주는 에커너지 넘버 그대로 보내고 있어요. 데이터를 여기서 보낸 게 없으니까 에커너지 넘버 그죠? 계속 변한 게 없죠. 이건 계속 그렇습니다. 이걸 에커너지 넘버를 시퀀스 넘버를 해서 보내고 있어요. 내가 이 사이에 데이터 보낸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짜투리 요거 이게 또 같죠. 이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확인까지 보내야 되는데 확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데이터 보낸 거에 대한 두 개의 데이터 보낸 거에 대한 확인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 보낸 거에 대한 마지막 즉 여기에서 요거 보낸 거에 대한 확인이 이거고 그러면 요거 보낸 거에 대한 이거죠. 이거에 대한 확인이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따로 없어요. 확인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뭐가 왔느냐? 다시 get 메시지, HTTP request 메시지가 그냥 갔죠. 근데 사실 확인이 따로 가지 않고 합쳐져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가 보낼 때는 에커너지가 가거든요. 에커너지가.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에커너지가 가는 데다가 그냥 데이터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확인만 따로 보낸 게 아니고 데이터까지 실어서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시나리오가 그렇죠. 그죠? 데이터 두 개 보내고 세그먼트 보내고 이제 즉 클라이언트로 보내고 클라이언트에서 확인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짜투리 보냈고 그럼 거기에 대한 확인이 있느냐? 확인은 따로 없다. 명시적으로 이런 확인은 없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서 보낼 데이터가 있었어요. 원래 뭐냐? HTTP 리퀘스트가 있어요. 그걸 보내면서 확인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만 따로 보내고 또 요청 데이터를 보낸다는 건 낭비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합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정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정식이라기보다 그냥 고지고대로 한다면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겠지만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게
어차피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내면 된다 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보낼 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확인이고 하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걸 왜 따로따로 보내? 그냥 합쳐서 보내지. 그 뜻이고요. 피기백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업고 간다는 뜻이에요. 백이라 등이죠. 등에다가 이렇게 업고 간다. 업으면 뚱뚱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기. 돼지처럼 뚱뚱해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게 합쳐진 꼴이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피기백킹이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써요. 이거 보내고 이거 보내느니 어차피 여기에 에크널지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가는 김에 딸려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이고. 그 다음 거는 그러면 이제 이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요청 확인, 그리고 이제 실제 favorite 아이콘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쪼개져서 두 개의 세그먼트 보내고 확인, 두 개의 세그먼트 보내고 확인, 세 개의 세그먼트 보내고 확인, 또 세 개의 세그먼트 보내고 확인,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다 보내면 이제 데이터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아이콘 파일을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 세그먼트를 받았다는 확인이 따로 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데이터가 갈 게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갈 게 있어서 따로 이거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여기다 피기백킹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데이터를 받고 나서 내가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낼 게 없어. 그러니 확인밖에 보낼 게 없는 거죠. 그것만 따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간이 대략 얼마가 걸렸냐 하면 처음 접속을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보시면 0.0083초부터 시작해서 0.104921초까지 뭐 한 0.1초 내에 다 끝났어요. 서버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했죠, 그죠? 3&D 쉐이킹 하고 그 다음에 get 메시지로 HTML 파일 요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확인 또 실제 데이터들 또 확인 그리고 또 아이콘 요청 또 데이터들 확인 그것까지 하는데 0.1초가 걸린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죠? 동시에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면 자 이제 30초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이제 연결 종료가 나옵니다. 연결 종료. 여기에 보시면 F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버 쪽에서 종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3&D 쉐이킹 과정에서 만들고 이제 get 메시지를 처음 보낼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걸 보내면서 여기에서 0.01초입니다. 0.01초 대충.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보면 여기 키벌 라이브가 있었죠. HTTP 여기에 보면 어디 있었나? 여기서 보지 말고 아까 그 파일에서 보자. 여기서 보면 여기 키벌 라이브 타임 아웃은 30초 있었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30초 동안 네가 어떤 요청이 없으면 끊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시면 바로 아이콘 요청이 있었고, 그죠? HTML 파일을 HTTP
.html 파일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바로 또 아이콘 요청했으니까 이거는 안 끊어지고 계속 갔죠. 안 끊어지고 계속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0.05초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0.1초에서 다 끝났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초 있다가 그죠? 30초 있다가 서버 쪽에서 야, 너 더 보낼 거 없지? 이제 끊을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보내는 데이터는 없고 뭐 시퀀스 넘버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뭐 변한 게 없죠. 그죠? 여기에 과정에서 시퀀스 넘버 에커너지 번호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만큼 이동했으니까 시퀀스 넘버 에커너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계속 데이터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리고 확인, 뭐 데이터 가고 확인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퀀스 넘버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TCP가 종료하겠다 하는 걸 보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FIN 플래그가 1로 세트가 된 이거 어디 갔어? FIN 플래그가 1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 플래그를 보고서 수신 측은 저쪽이 종료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에커너지를 보냈어요. 이때 보내는 에커너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입니다. 이쪽에 연결 종료하자 하고 보내는 시퀀스 넘버 플러스 여기 19485라고 되어 있는데 에 대해서 플러스 1 해서 에커너지 넘버 19486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또 30초가 흘렀어요. 그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죠.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쪽에서 끊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끊는 것도 이제 양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연결도 양방향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연결 요청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할 수 있도록 확인해줘서 연결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쪽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의 또 연결 요청. 물론 그 클라이언트에서의 서버 쪽으로의 연결 요청에 대한 확인과 함께 같이 갔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피기백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요청 확인, 또 서버에서 연결 요청 확인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지. 3&D 쉐이크는. 근데 종료 과정은 그것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예를 들어서 서버가 먼저 야 종료하자 그러고 요청을 한다면 이쪽으로의 종료 요청 거기에 대한 확인 또 이쪽으로의 연결 종료 요청 확인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개의 투웨이 메커니즘이다 이거죠. 여기도 사실은 두 개의 투웨이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이죠. 연결할 때. 연결할 때는 이걸 합쳐도 되는 게 뭐 처음에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일단 연결을 만드는 것이 빨리 만들어질수록 좋으니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데 종료 과정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종료 과정은 왜 다르냐면 네가 보낼 게 없어서 보낼 게 없으니 종료하겠다. 그래 알았다. 보낼 게 없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낼 게 없는 건 아니다 이거지. 나는 여전히 보낼 게 있어. 그러면은 나는 종료를 안 할 수도 있죠. 왜? 네가 보내는 걸 내가 받을 건 없지만 나는 보낼 게 있거든 하고 보낸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얘가 종료 요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보내야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합쳐질 수가 없다. 물론 합쳐질 수도 있지만 나도 보낼 게 없으면 이걸 합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죠. 여기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경우이고, 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 두 개가 실제로 합쳐져서 종료 과정도 3&D 쉐이킹으로 하기도 해요. 네. 어떤 경우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명백히 내가 더 데이터를 보낼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3&D 쉐이킹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먼저 데이터 나 보낼 게 없으니 끊을게. 그러면 얘의 상태는 이제 그
그 뭐지 이스태블리시 상태에서 fin 웨이트 상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close 웨이트 상태가 됩니다. 그걸 받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확인을 하고 에크널리지를 보내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클라이언트 쪽에 애플리케이션한테 TCP가 물어봐요. 야, 저쪽에서 종료하겠다는데 너 어떡할 거야?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끊겠다를 이거랑 같이 실어서 못 보낸다 이거지.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하는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TCP가 기다리죠. 그러면 이쪽에서 어쨌든 그 acknowledge를 받은 이쪽은 fin wait 1에서 2 상태가 되고요. fin이라는 게 뭐 finish죠. finish를 기다리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네. 끊어야 되겠네. 하면은 그 다음 보내는 게 이제 이쪽에서의 close를 위한 fin 플래그를 1로 세팅해서 보내죠. 그러면 얘의 상태는 이제 last acknowledge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close wait에서 last acknowledge 바뀌고 이쪽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제 fin wait에서 time wait 상태가 됩니다. 저쪽이 네가 끊겠다고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보내죠. 알았어 하고 확인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close 상태가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끊겠다. 그래, 너 데이터 보낼 거 없다고 알았어. 그 다음에 TCP가 리포트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고 야, 너 보낼 게 있냐 없냐 빨리 얘기해줘. 그럼 나 보낼 게 없어 끊을게. 그러면 TCP가 이제 끊겠다. 그럼 저쪽에서 알았어. 그러면 이미 저쪽에서 보낸 데이터는 더 이상 없죠. 그죠? 여기서 이미 확인했어요. 보낼 데이터가 없어서 끊겠다고 저쪽에서 그랬으니까 나도 데이터가 보낼 게 없어서 끊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 오니까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클로즈가 되는 거죠. 나도 보낼 게 없고 저쪽에서 보낼 게 없고 그런 상태.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끊겠다 하는 게 왔을 때 타임웨이트 상태로 갔다가 여기서 클로즈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혹시 이쪽에서 지연돼서 오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오면 그것을 받고 끊을 거다 하는 의미에서 타임웨이트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도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넷스탯으로 어떻게 추적을 했냐면 이제 그 처음에 연결이 된 상태도 봤지만 아까 넷스탯으로 봤었죠, 그죠? 도 봤지만 이제 이런 끊어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찾아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여기 있네. 다음. 여기에는 없구나. 여기는 없고 다른 시뮬레이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넷스탯을 해서 없고 쭉 내려가도 없는데 네. 여기에서 capture to text 이건 파이어폭스구나. 폭스 말고 엣지 capture to 여기에서 찾기 해보면 여기 이스태블리시 된 거, 그 다음에 또 이스태블리시 된 거, 여기 보시면 클로즈 웨이트가 나오죠,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끊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몇 번 더 그 사이에 것들을 본 거예요. 예. 클로즈 웨이트, 여기도 클로즈 웨이트. 혹시 여러분들도 클로즈 웨이트 나오는 게 있나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요 상태죠. 요 상태가 확인이 된 거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분들 넷스탯-MBO로 윈도우 쪽에서 봤으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그 시퀀스 넘버와 에크널리지 넘버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했을 때 이쪽에서 보낸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을 해서 에크널리지 넘버를 보내고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이 에커너지 넘버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시퀀스 넘버를 해서 보내고 또 이 넘버를 또 보내고 여기선 데이터 보내는 게 없으니까 이게 늘어날 일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에커너지 이 시퀀스 넘버 플러스 1해서 에커너지를 한다는 거 데이터는 보내는 게 없지만 아까 3&D 쉐이킹 과정에서 데이터는 보내는 게 없지만 플러스 1 해서 에커너지 한다고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시퀀스 넘버는 앞에서의 에커너지 넘버 여기에 시퀀스 넘버는 여기 그죠? 이전에 상대방에서부터 보내온 에커너지 넘버를 보낸다. 또 이거 다음에 이걸 보낼 때도 얘가 여기서 데이터 보낸 게 없으니까 시퀀스 넘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에커너지 넘버는 이쪽에서 보낸 이제 시퀀스 여기죠? 시퀀스 넘버 플러스 1 이것도 당연히 또 보낸 게 받은 게 없으니까 에커너지 넘버 그대로 유지. 그리고 여기서 시퀀스 넘버 D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에커너지는 D 플러스 1로 에커너지. 여기서 에커너지를 C 플러스 1로 했으니까 시퀀스 넘버 C 플러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종료인데 엣지에서는 이 정상적인 종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종료가 안 되고 어떻게 됐냐? 이 30초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버에서 그 타임아웃을 키볼 라이브 타임아웃을 30초 동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30초 동안은 열어놓고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게 즉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30초 동안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버가 끊자 그러고 요청을 해서 그래 네가 보낼 데이터가 없다 알았어 해놓고 나서 30초 동안 내가 그럼 나도 끊을게 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엣지가 서버한테 그걸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고 저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 보낼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하고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 전에도 얘기했죠? 리셋은 RST, 이 리셋 플래그고요. 이 아까 그 TCP 플래그 여러 개들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여기 RST 플래그, 이걸 리셋해서 보내는 거예요. 전에 그 이 FIN 플래그로 종료하는 것과 뭐 이렇게 흔들리냐? 이 RST 플래그로 종료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FIN은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4-way 핸드쉐이크 과정을 통해서 나도 종료하고 너도 종료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거라면 RST는 그냥 내가 강종시켜버린다, 강제 종료시켜버린다. 네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나는 너하고 더 이상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냥 나는 내 프로세스 없애버릴 거야. 네가 뭐 종료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해서 종료를 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파이어폭스로 하는 걸 했었죠, 그죠? 파이어폭스를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엣지로 한 건 다 분석을 했고 파이어폭스 한 걸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 아까 이 소켓을 2개 열었으니까 소켓 2개 연 것 중에 나머지 하나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걸 좀 봅시다. 이거는 아까 TCP 포트 번호가 몇 번이더라? 노트패드. 위로 올라가서 이게 아니지. 이거지. 여기에서 위로 여기 있군요. 25627 포트로 연결된 또 하나의 소켓을 필터링해서 보겠습니다. TCP 포트는 25627 해서 보면 이거 그러니까 3&D 쉐이킹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초 있다가
30초 있다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요걸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걸 다시 보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재전송을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걸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이걸 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것도 보세요. 두 번째 소켓,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은 소켓 말고 다른 소켓. 그래서 보면 이렇게 3&D 쉐이킹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서버가 요걸 똑같이 또 보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시퀀스 넘버, 에커니지 넘버 다 똑같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확인을 보냈는데 서버는 그 확인을 못 받은 거야. 3&D 쉐이킹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클라이언트가 진행을 했는데 서버는 그걸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보낸 겁니다. 이걸. 알겠습니까? 그럼 왜 못 받았느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도 다 똑같죠? 안 그래요? 이 리트랜스미션 없어요? 이거 네 번째 거 이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학생, 있는 학생. 네. 네.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더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쪽에 그 서버 쪽에 그 보통은 지금 저 서버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거든요. 오라클 클라우드에. 이게 아마 그 일반 서버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요. 이 오라클 클라우드 측에서 이 트래픽을 좀 비정상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거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소켓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소켓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죠? 30초 동안 여기 보세요. 시간을 보시면 요때 만들고 30초 뒤에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동안에 클라이언트가 뭔가 데이터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30초 동안. 그러면 데이터도 안 보냈고 사실 그 서버 쪽에서는 이것도 못 받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그 웹서버 앞단에 클라우드에서는 보안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장비들이 사실 실제로 그것을 서버한테 넘기기 전에 일단 먼저 그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앞단에서 하나 연결을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얘도 연결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요청을 안 해. 뭔가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됐을 확률이 많아요. 이게 서버한테 가지 않았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서버가 이게 안 왔다고 생각한 건지 30초 동안 기다리다 안 오니까 다시 한번 너 이거 못 받았니? 하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냐? 아니 받았다니까 하고 듀플리케이트, 즉 중복된 거다. 내가 이 확인을 보냈는데 너 왜 또 이거 보냈니? 하고 이제 이거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하고 이제 보냈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있어요. 왜? 보낼 게 없으니까. 요청할 게 없었으니까. 우린 아까도 말했지만 http.html 파일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콘 파일 2개밖에 요청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까 봤던 그 소켓을 통해서 그냥 다 요청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켓은 할 일이 없는 거지. 할 일이 없으니까 요청도 안 해.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계속 우리 연결하고 있는 거지 하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한테 45초 있다가 보냅니다. 요게 30초 되고요. 요게 45초예요. 그죠?
45초. 계속 이제 너 서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연결 다시 하자고, 연결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야, 연결한 거야 하고까지 보내줬으니 너 잘 살아있지? 나 잘 연결하고 있지? 그래요.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줬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이 키볼 라이브의 이 그 시퀀스 넘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보낸 에커너지 넘버가 1이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보낸 에커너지 넘버 1이면 여기에서 이제 시퀀스 넘버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것도 시퀀스 넘버 1이어야 되는데 0이 됐어요. 아까 얘기한 키볼 라이브는 어떻게 한다? 보낼 때 시퀀스 넘버를 1 빼서 보낸다. 그겁니다, 이게. 1이 빠졌죠. 시퀀스 넘버가 제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에커너지 넘버가 여기 1이 오는 거죠. 이거 플러스 1로 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도 5초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연결 상태만 계속 유지시키고 간만 보고 있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서버가 어떻게 했느냐? 모르겠다, 끊자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했죠. 그죠?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했고, 그래, 뭐 끊지 뭐. 네. 얘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2초 동안 이 클라이언트도 내가 끊자 하는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서버가 끊자 하는 데 대한 답은 해놓고 클라이언트가 나도 끊자 하는 거는 안 온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종료 과정이라면 포인 핸드쉐이킹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게 안 오고 있잖아요. 안 오고 있어. 내가 서버가 분명히 나는 끊자 그랬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래 알았어만 해놓고 나도 끊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 아닌데 어떻게 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리셋으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네가 끊든 말든 내가 그냥 나는 종료할게. 그러고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머지 그 소켓도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이어폭스의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DNS 쿼리 네임을 dchipper.www.dchipper.net 해서 보면 여기에도 이제 HTTPS의 레코드에 대한 조회와 A 레코드 조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있나요? 파이어폭스에서도? 이거는 뭐 DNS 엣지에서의 경우와 다를 건 별로 없어요. 엣지에서와 똑같죠. 다만 이제 아마 그 과제에 나온 대로 수행을 하고 나면 다른 점이 뭐가 다르냐면 이제 이 파이어폭스로 한 결과 넷세트가 아니고 이제 ipconfig/display DNS 해보시면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 이 www.dchipper.net에 대한 레코드가 여기 보시면 이제 www.dchipper.net에 대해서 이것이 데이터 유형이 여기에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CNAM이고요. 즉 이건 이제 가명이고 실제 CNAM은 즉 그 정식 이름은 ns.dchipper.net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s.dchipper.net에 대한 데이터 유형 1은 이거는 A 레코드 즉 주소 정보. 그래서 값은 이거다 하는 이거. DNS 과정에 여기에서 요청한 것과 그것에 대한 응답.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응답. 네. 의 결과 이 www.dchipper.net에 대한 CNAME 그다음 이 CNAME ns.dchipper.net에 대한 A 레코드 예, 이 정보가 기록이 됐습니다. ipconfig/display DNS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여러분들 나오나요 이게? 예, 있어요? 캐시에?
DNS 캐시에 있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DNS 분석은 끝났고요. 뭐 나머지들은 뭐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파이어폭스에서는 그 소켓을 보수적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열지 않고 아마 하나만 열렸을 거예요. 소켓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까 이거는 이제 엣지인데, 엣지의 경우에는 TCP만 봤을 때도 두 개가 열렸잖아요. 그죠? 53831 포트로 열린 거 하나, 그 다음에 25627 포트로 열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열렸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엣지고요. 엣지가 아니고 파이어폭스고, 파이어폭스의 경우는 이렇게 열린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만 열렸죠? 그죠? 소켓이 하나만 열렸고, 그걸 통해서 3-hand shaking 했고, 그 다음에 get message 똑같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실제 그 http.html 파일,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냈네요. 그죠? 엣지에서는 요거 보내고, 그 다음에 확인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같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브라우저의 차이죠. 브라우저의 차이. 그러니까 서버가 이렇게 보냈을 때 브라우저가 엣지는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폭스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서 데이터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어요. 그게 좀 다르죠. 그죠? 이게 결국은 브라우저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 세션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켓을 여러 개 열었냐, 하나만 열었냐, 보수적으로 열었냐, 그런 것도 이제 결국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세션 계층에서의 그 관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방법의 차이라고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죠. 그리고 여기도 피기백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낸 다음에 서버가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인. 그럼 사실은 이 확인하고 이거는 이 요청은 같이 묶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엣지에서는 이게 두 개가 묶여서 갔죠. 그죠? 피기백킹으로. 근데 얘는 피기백이 안 하고 확인 따로 보내고 요청 따로 보냈어요. 네. 그럼 요청에 대한 확인을 서버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쭉 보내죠. 그죠? 여기서는 3개씩 보냈네요. 3개 확인, 3개 확인. 그죠? 거의 일률적으로 3개 확인.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확인, 짜투리 확인. 그죠? 거의 3개씩 보냈죠. 그죠? 아까 엣지에서는 2개 보내면 이제 엣지가 확인을 보냈는데, 이 파이어폭스의 경우는 3개를 받은 다음에 확인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0.1초 안에 끝냈고요. 0.1초 안에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한 10초 뒤에 키볼 라이브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키볼 라이브 갈 때 그 시퀀스 넘버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이 시퀀스 넘버 보냈던 것보다, 이것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보낸 거잖아요. 이것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 건데 1이 빠졌죠. 그죠? 시퀀스 넘버가 여기서는 831이었는데 여기는 830입니다. 그죠? 네. 1 빼서 보낸다는 거. 그러면 이쪽에서 액널리지를 보낼 때 액널리지 넘버 831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낼 때 831번부터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또 10초 있다가 또 20초 때 또 여기 보시다시피 또 키볼 라이브로 보냈어요. TCP에서. 또 거기에 대한 액널리지를 줬고요. 이렇게 해서 20초가 흘렀고, 또 10초 있다가 키볼 라이브 10초 있다가는 키볼 라이브 안 보냈구나. 여기서는 이제 30초가 지났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땠어요? 30초 뒤에 이제 키볼 라이브 시간 30초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여기에서 어디서지? 여기서 키볼 라이브 30초였죠. 그죠? 키볼 라이브 타임아웃 30초였으니까 이제 30초가 되니까 서버 쪽에서 야, 너 보낼 것도 없어서 자꾸 키볼 라이브만 보내. 그냥 끊자 하는 거죠. 그래서 fin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래, 너 끊어라.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나도 보낼 게 없었어. 그러면서
바로 시간을 보세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한테 보낼 게 없으니 끊을게. 그래서 확인까지 해서 정상 종료가 됐습니다. 4-way 핸드쉐이크로 서버도 보낼 게 없어서 먼저 30초 그 키보드 라이브 시간이 지나니까 먼저 야, 너 보낼 것도 없는데 나도 보낼 거 없어. 일단 끊자. 클라이언트도 그러네. 나도 보낼 게 없네. 예, 끊자. 해서 끝났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아까 엣지 네. 같은 경우에 네. 서버 측에서 강제로 끊었잖아요. 네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엣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끊자 그랬을 때 그래 끊자 그래 놓고선 나도 끊을게를 안 했어요. 그러고 계속 질척거리고 버텼죠. 그러니까 그냥 서버가 리셋을 해버린 거고 이거는 어땠어요? 그래 나도 끊을게 하고 바로 이렇게 FIN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종료가 된 거죠. 얘도 만약에 이걸 안 보내고 한참 버티고 있었으면 키보드 라이브나 다시 보내고 그랬으면 그냥 리셋 시켜버렸겠죠. 서버가. 너 보낼 것도 없으면서 계속 왜 찝쩍거리냐? 그냥 끊을게. 그럼 리셋 해버리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이 뭐 대략 그 TC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데이터를 HTTP 데이터를 운반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봤고 물론 HTTP도 메시지에 리퀘스트 메시지가 어떤 포맷으로 돼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라이 메시지도 리스폰스 메시지도 실제 데이터뿐만 아니고 헤더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물론 HTTP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로 주로 헤더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get 메시지는 실제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블랭크 라인이 데이터이고 그런데 그런 헤더들의 내용도 이것이 뭐 세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프레젠테이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애플리케이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각각의 OSI 계층으로서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되는지 메시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TCP가 어떻게 서포트해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즉 그 신뢰성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했었던 데이터 이동이 아닌 그 위에 계층들이 하는 역할들을 살펴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계층부터 해서 7계층까지의 데이터의 흐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 계층의 역할들이나 실제 동작들의 과정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거는 이 와이어샤크 캡처한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를 할까요? 아니면은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앱상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걸 할까요? 어느 걸 원하나요? 그냥 다 분석해서 풀어서 뭐 엑셀 시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할지 아니면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이 흐름 과정을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보이게 할지 둘 다 많지는 않죠? 그죠? 예. 그 둘 중에 하나 과제로 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칩시다. 오늘